건강과 면역력을 저절로 키워주는 마법의 알약은 없다. 어떻게 나이 드는가는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피로감, 찌뿌둥한 아침, 어쩐지 무거워진 몸.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더 활기차고 가뿐하게 나이 들 수는 없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기능의학, 통합의학 전문의 프랭크 리프먼 박사의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입니다. 리프먼 박사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지키는 길은 작지만 꾸준한 생활 습관의 변화라는 사실을요. 우리 몸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사소해서 무시하기 쉬운 작은 습관에 달려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아침 샤워 끝에 찬물로 마무리하는 습관은 하루의 컨디션을 바꾸고 매일 잠 못 이루는 분들이라면 마그네슘 한 알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내 몸의 염증을 끄고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스위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복잡한 이론이 아닌 오늘 내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줄 건강 습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년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핵심 원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잘 자고와 같은 기본 중의 기본은 제외하고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 것들 위주로 소개해 드립니다.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 내용의 일부를 읽어 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 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한 변화. 근본적이지만 쉬운 시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호르메시스란 짧고 강렬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생명체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현상이다. 호르메시스를 일으키고 장수 유전자의 경로를 활성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적당한 운동을 주로 하면서 강도 높은 운동을 잠깐씩 배합하는 것이다. 언덕 오르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 시간 중 일부를 짧고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에 할애하라. 강도가 얼마나 높아야 할까? 글쎄, 운동의 적정 강도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은 그 운동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운동 중에 호흡이 어렵지 않아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한 운동이다. 따라서 너무 힘들어서 수다를 떨지 못할 정도여야 고강도 운동이다. 잠깐씩 짧게 고강도 운동을 하는 방식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아주 전문적인 용어 같지만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대부분의 운동에 적용 가능한 단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분 동안 운동 강도를 높이고 1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하고 3분 동안 원래의 강도로 돌아간다. 이 패턴을 반복한다. 당신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방식을 처음 시도한다면 평소에 하던 운동을 하면서 이 패턴을 3회 반복하라. 그러고 나서 익숙해지면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삽입하라.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삽입하면 지루한 활동이 일종의 게임처럼 바뀌어서 재미있어진다. 게다가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찬물로 헹구기.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메시스의 기회가 많이 있다. 가장 쉬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자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30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냉수 마찰은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은가?
몸에 찬물을 끼얹는 순간 몸은 확 깨어난다. 냉수 마찰을 하면 몸속의 기, 에너지가 활발하게 순환한다. 요즘에는 서양 의학책에도 냉수 마찰이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나온다. 냉수 마찰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세포의 에너지원인 미토콘드리아야말로 생활과 장수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음식과 산소를 ATP로 변환한다. 아데노신 3인산으로도 불리는 ATP는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분자의 일종으로 심장, 뇌, 근육의 세포에 특히 많이 있다. 이 책에 실린 음식 섭취나 수면에 관한 조언들도 모두 미토콘드리아의 생산과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찬물로 마무리하는 작은 습관 역시 미토콘드리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뜻한 물 찬물 공식은 역으로 응용해도 된다. 차가운 수영장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보라. 또는 겨울에 외투를 입지 말고 잠시 바깥에 나가보라. 그러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난방이 잘 되는 실내에 오래 있었다면 더욱 상쾌할 것이다.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잠깐 쐬어주면 몸에 좋다. 호르메시스의 원리를 응용해서 몸에 다른 종류의 가벼운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 짧은 단식을 하거나 잠깐씩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해보라. 가벼운 스트레스는 몸을 청소하는 자가 포식을 활성화하고 세포의 기능 수행과 회복을 돕는다. 나이가 들면 세포의 기능 수행과 회복 능력이 감소한다. 우리 몸에 짧지만 강렬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몸은 손상된 곳을 더 잘 복구한다. 여기서 손상에는 극단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활과 나이 들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가 포함된다. 우리의 몸은 항상 스스로 수리를 하는데 호르메시스는 그 수리에 도움을 준다. 스스로 하는 근막이완. 당신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근육이 아닐지도 모른다. 실제로 팽팽하게 당겨진 근막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비닐랩과 비슷한 물질이다. 닭가슴살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을 생각하라. 나이가 들면 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진다. 그런데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팽팽해진 근막이 이완되진 않는다. 근막을 느슨하게 만들려면 지압 마사지를 받거나 원통형 폼롤러를 이용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지면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생길 뿐 아니라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자세가 나빠진다. 그러면 사람이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스스로도 나이 든 느낌을 받는다. 해결책은 폼롤러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근막을 이완하는 것이다. 근막 이완은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 일주일에 2-3번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어깨, 가슴의 근막을 풀어주어야 한다.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다. 5분에서 10분이면 통증이 줄어들고 당신의 생활이 개선된다. 근막이 이완되면 근육이 더 잘 움직이므로 각종 부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근막 이완은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수리공의 효율을 높여준다. 따라서 엉덩이나 무릎관절 대체술과 같이 흔히 권고되는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면 가장 먼저 자가 근막 이완이라는 방어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폼롤러로 자가 근막 이완을 하면 처음에는 일종의 시원한 아픔이 느껴져 괴로울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몸이 훨씬 가뿐하고 잘 움직이는 느낌에 안도할 것이다. 폼롤러 사용법은 글로 읽기보다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쉽다. 유튜브에는 폼롤러 사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주는 훌륭한 동영상이 많으니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찾아보자. 폼롤러는 어떤 것이나 다 좋으니 선택 장애에 빠지지 마라. 옷장에 폼롤러가 있다면 당장 가져와서 근육 마사지를 시작하라. 러그나 요가 매트 위에서 마사지를 하면 자극이 조금 덜하다. 폼롤러를 거실이나 TV를 보는 장소, 빈둥거리는 장소에 놓아두고 시시때때로 근막을 이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라.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고 싶을 때마다 자가 근막 이완을 먼저 한다는 규칙을 정하라.
오전과 오후, 운동 전과 운동 후 전화 통화를 하는 시간에 폼롤러로 근막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다. 폼롤러 사용을 습관화하라. 근막 이완을 많이 할수록 몸이 가뿐해진다. 마그네슘을 챙겨라. 미네랄의 일종인 마그네슘은 중년 이후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 있는 300가지가 넘는 효소의 신진대사에 관여한다. 마그네슘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혈압을 낮추고 뇌와 심장의 기능 수행을 돕고 긴장을 완화하고 밤에 잠이 잘 오도록 해준다. 장수를 원하는 사람에게 질 좋은 수면은 황금과 같다.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시금치, 호박씨, 검은콩, 자연산 태평양 가자미가 있다. 그러나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다 해도 사람들의 80%는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한다. 그러니 마그네슘 보충제를 섭취하라. 마그네슘 보충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다. 모든 마그네슘 보충제에는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으면 좋고 반드시 음식과 함께 복용할 필요는 없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또는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를 300에서 500mg 복용하라. 변비가 있는 사람은 밤에 구연산 마그네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를 400에서 600mg 복용하고자 하면 다음날 아침에 문제가 해결된다. 그 정도 양을 먹어도 변비가 그대로라면 복용량을 서서히 늘려서 하룻밤에 1000mg까지 먹어보라. 그리고 변비 증상이 완화되면 복용량을 다시 줄여라. 마그네슘 보충제는 당신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구입하라. 또 마그네슘은 목욕 중에 피부를 통해 흡수할 수도 있다. 입욕제로 많이 쓰는 앱솜 솔트는 마그네슘의 한 형태로서 따뜻한 목욕물에 풀어넣으면 근육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준다. 당신이 마그네슘 부족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다면 의사에게 적혈구 마그네슘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라. 수치가 5에서 6.5mg/dl로 나와야 정상이다. 약용 버섯의 힘. 지금은 버섯 소비량을 늘릴 때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지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차가버섯과 같은 약용 버섯에 에르고티오네인과 글루타티온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에르고티오네인과 글루타티온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특히 노루궁뎅이 버섯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흔히 주의력 향상 약물이라고 부르는 누트로픽으로 분류된다. 약용 버섯은 가루, 알약, 액상 등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다. 어떤 형태든 효과는 있는 것 같다. 약용 버섯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버섯차로 시작하기를 권한다. 가루를 물에 타서 차로 만들어 마시거나 수프, 스무디, 커피, 홍차, 녹차 등에 섞어 먹으면 된다. 버섯가루를 차로 마시면 흙과 비슷한 맛이 느껴진다. 어떤 것은 쓴맛이 강하고 어떤 것은 쓴맛이 약하다. 하루에 버섯차 한두 잔을 마셔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약용 버섯을 섞어 먹으면 다양한 버섯의 효능을 한꺼번에 누리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 만약 장수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버섯을 단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답은 영지버섯이다. 영지버섯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만든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와 염증을 완화하며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기억력, 인지 능력, 신경계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나는 영지버섯과 노루궁뎅이 버섯이 함께 들어간 혼합 제품을 추천한다. 요리나 샐러드에 신선한 유기농 버섯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표고버섯, 잎새버섯, 느타리버섯은 모두 약용으로서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다. 햇빛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라. 생체 리듬은 우리의 몸이 하루 24시간의 변화를 자연과 연동시키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생체 리듬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독한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선크림으로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햇빛은 건강에 유익하다. 항상 뭔가를 발라서 햇빛을 막을 필요는 없다. 밖으로 나가서 얼굴에 햇빛을 느껴보고 계절이 허락한다면 팔과 다리도 날마다 햇빛에 노출시켜라. 밤에 잠이 잘 오도록 하는 비결 중 하나는 자연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의 방에 아침 햇빛이 저절로 들어온다면 당신은 운 좋은 사람이다. 방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라. 아침 햇빛은 당신의 몸에 잠을 깨라는 신호를 전달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하고 당신의 생체 시계를 조정해서 낮 시간에는 활기를 얻고 밤에는 차분해지도록 해준다. 식사 시간도 생체 시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신체 대사의 리듬을 생각하면 가장 푸짐한 식사는 한낮에 해야 한다.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당신의 몸은 낮 시간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면 수면 호르몬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밤새 잠을 설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당신의 몸과 뇌에 반드시 필요한 청소와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그 결과 악순환에 빠져든다. 찌뿌둥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늦은 오후에 커피를 마시고 밤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이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다. 낮의 햇빛과 밤의 어둠에 맞추는 생활은 자연에 순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며 건강에도 좋다. 잠자기 전 나만의 리추얼 만들기. 중년 이후에는 잠을 자는 시간과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의 주기가 웰니스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수면의 양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질도 챙겨야 한다. 우리의 몸과 뇌에는 충분한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필요하다. 깊은 잠은 비렘수면 주기의 일부다. 날마다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몸을 회복하는 수면 패턴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 주말에 조금 늦게 일어나는 정도는 괜찮지만 잠을 보충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다. 당신의 몸은 날마다 회복이 필요하다. 주중에 하루 5시간 자고 일요일에만 오전 11시까지 늦잠을 자서는 곤란하다. 잠자리 의식도 도움이 된다. 성인들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루틴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몇 가지 일을 하면 좋다.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는 일들은 몸과 마음의 기여를 바꾸라는 신호를 보낸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복잡한 생각을 털어버리고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한 의식을 마련해 두자. TV를 보다가 지칠 대로 지친 몸뚱이를 질질 끌고 침대로 가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분위기를 전환하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그 시간 동안 진짜 회복이 되는 질 좋은 휴식을 취하라. 잠자리 의식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잠자리 의식은 서둘러 해치워야 하는 일이 아니며 활동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천천히 전환하는 과정이다. 당신에게 잘 맞는 계획을 세워보라. 다음의 예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라. 앱솜 솔트 목욕으로 근육을 풀어줘라. 진정작용을 하는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좋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비워내고 뇌의 휴식을 선사하라. 할 일 목록을 작성하거나 일기를 써라. 분노나 원망 따위에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감사 목록을 만들어 보라. 머릿속을 비우기가 어려울 때는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백색 소음 기계를 활용하라. 명상은 잠자리 의식으로 적합할 것 같지만 명상을 하면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명상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하지만 호흡법 연습은 괜찮다. 길고 편안하게 숨을 쉬는 데만 집중하라. 천천히 1부터 4까지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1부터 6까지 세면서 숨을 내쉰다.
이 호흡을 5에서 10분 동안 연습한 다음 긴장을 풀고 평소처럼 호흡하면 된다. 호흡이 늘어나서 더 안전하고 더 길고 더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스트레칭과 물구나무 서기. 물구나무 서기, 곧 몸을 거꾸로 세우는 동작은 노화를 늦춰준다.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림프 배출이 개선되고 기운이 솟아나고 정신력이 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몸을 거꾸로 세우면 몸속 기관들이 약간 기울어지고 피가 거꾸로 흐르면서 평소에는 영양분을 많이 얻지 못하는 곳에서도 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뇌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물구나무 서기는 소화를 돕고 팔다리의 통증을 완화한다. 무엇보다 물구나무 서기는 가장 건전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이다. 물구나무 서기를 위해 반드시 지지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머리가 심장보다 낮아지는 자세라면 다 좋다. 예컨대 선체로 손을 발끝으로 가져가는 자세도 괜찮다. 하지만 지지대가 있으면 물구나무 서기가 더 재미있고 오랫동안 거꾸로 서 있기도 더 쉬워진다. 요가용품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훅을 동작을 보조해주는 받침대인 백밴더 같은 도구는 심장보다 머리가 낮은 자세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일하는 동안 몸의 앞부분이 경직되는 현상도 완화해준다. 백밴더는 당신의 몸을 살짝 받쳐주면서 엉덩이, 배, 가슴, 어깨 근육을 활짝 펴준다. 머리서기 자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가용품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구나무 서기 의자 같은 수틀형 받침대를 사용해도 된다. 물구나무 서기 의자를 사용하면 머리가 눌리는 느낌 없이 물구나무 서기 운동을 할 수 있다. 머리서기는 머리와 목이 아닌 두 팔로 체중을 지탱하는 동작인데 받침대가 없으면 힘이 많이 든다. 받침대로 부상을 예방하라. 이런 도구들은 갖춰두면 좋지만 꼭 필요한 물품은 아니다. 그냥 어릴 적 물구나무 서기 연습을 하던 때처럼 침대 가장자리에 매달려도 된다. 똑바로 서서 앞으로 몸을 최대한 구부리는 동작도 거꾸로 서기에 해당한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려 벽에 기대는 동작도 좋다. 그 동작을 조금 변형해서 등을 대고 누운 채로 다리 아랫부분을 의자의 좌석 부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퇴근해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집에서 하기 좋은 운동이다. 이런 동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배우자와 함께 이 운동을 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두 발에서 압박감이 빠져나간다. 이 운동은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도 좋다. 큰 원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다. 물구나무 서기도 역 스트레칭의 일종이다. 역 스트레칭이란 장시간 동안 정적인 자세로 있던 것을 상쇄하기 위해 그것과 반대되는 동작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온종일 서서 일한다면 잠시 물구나무 서기를 하라.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키보드 앞에서 보낸다면 바닥에 누워 요가 블럭이나 둘둘 말린 이불을 이용해 등을 활처럼 휘게 하는 동작을 하라. 몸 앞뒤의 근육을 반듯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면 통증이 사라지고 자세도 좋아진다. 나이가 들면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근육이 굳고 어깨는 둥글게 말린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피한 일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뭐든지 그렇듯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따름이다. 자세에 신경을 써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 많이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폼롤러로 근막을 이완하고 신체를 단련하라. 그리고 늘 자세를 의식하고 있다가 몸이 구부정해지면 스스로 자세를 바로잡아라. 자세에 신경을 쓰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건강한 자세와 가볍고 보기 좋은 걸음걸이만큼 당신을 젊어 보이게 하는 것은 없다. 어떻게 먹을까? 음식의 질과 양. 좋은 음식으로 하루 두 끼만. 중년 이후에는 건강 측면에서 아침 식사가 하루 중에 가장 덜 중요한 끼니라고 말할 수 있다.
짧은 단식을 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 아침 식사를 건너뛰면 짧은 단식을 쉽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하루에 3번보다는 2번 식사가 유익하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몸에 부담이 덜 가고 처리할 일이 적고 소화와 분류의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에 회복과 수선에 사용할 에너지가 확보된다. 또 짧은 단식은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긍정적인 호르메시스 효과를 발휘한다. 작은 스트레스를 견뎌내면 우리의 몸은 더 튼튼해진다. 하루 2끼 식사를 원칙으로 삼으면 몸에 부담이 덜 가고 덤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반드시 아침을 생략할 필요는 없다. 저녁 식사를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이 아니라 열량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는 일과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되도록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라. 나이가 들면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하루 2끼 식사라는 원칙을 지키기가 쉬워진다.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가 성인이거나 10대일 경우 각자의 계획표대로 생활할 테니 하루 3번 꼬박꼬박 식사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기가 조금 더 쉽다. 하루 2끼 식사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원칙은 아니다. 식사는 가족의 생활이나 사교 활동의 중심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하며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하루 2끼가 고정불변의 법칙은 아니지만 하루 2끼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식만 문제가 아니다. 기름을 확인하라.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기름 중 일부는 우리의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식물성으로 불리는 이 기름들은 매우 해로운데 아주 많은 음식에 들어간다. 당신의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에 나오는 먹음직스러운 군만두, 건강을 생각하는 패스트 캐주얼 음식점에서 파는 스테이크 브리또, 고급스러운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감자튀김에 그런 기름이 들어간다. 문제가 되는 기름 중 하나가 카놀라유다. 사람들은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있다는 이유로 카놀라유가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고 착각한다. 사실 카놀라유는 몸에 해롭다. 홍화씨유, 해바라기씨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그리고 식물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다른 모든 기름은 몸에 해롭다. 식물성 기름에는 식물이 안 들어간다. 이 기름들은 모두 여러 번 정제되었고 유전자 조작을 거쳤으며 오메가6 함유량이 높다. 이런 기름을 가열하면 반응성이 높은 불안정한 분자들이 방출된다. 이 작은 입자들이 혈관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신체 내부를 마모시키고 신체 기관에 노화를 앞당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식용유인 콩기름은 뇌 유전적 변형을 일으킨다. 집에서 실천하기 쉬운 수칙이 있다. 식물성 기름과 씨앗 기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꽤 많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가장 좋은 기름은 건강을 증진하는 물질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다. 올리브유는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라. 지금까지 슈퍼마켓에 올리브유 진열대에 놓인 제품들 중에는 엉터리가 많았다. 유기농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가리키던 용어들은 이제 믿을 수 없고 별 의미도 없다. 평판 좋은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 신선도에 초점을 맞추고 날짜를 확인하라. 올리브유는 짙은색 유리병에 담겨 있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올리브유도 부패 가능한 제품으로 생각하고 3, 4주 안에 한 병을 비워라. 어떤 사람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요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못된 상식이다. 올리브유의 발화점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열을 가했을 때 기름의 영양분이 파괴되더라도 폴리페놀이 이를 보완해준다. 특히 가열하지 않은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다. 그러니 샐러드, 수프, 고기 등 모든 음식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뿌려 먹자.
올리브유 외에 내가 요리용으로 추천하는 식물 기반 오일로는 아보카도 오일, 버진 코코넛 오일, 그리고 비정제 파묘가 있다. 그리고 당신은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동물성 지방을 요리에 사용하는 것에도 찬성한다. 양질의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으로 열을 가해도 산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염증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양질의 동물성 지방을 요리에 사용하면 건강에 좋다. 좋은 동물성 지방으로는 목초우유 버터, 돼지기름, 소기름, 오리와 거위에서 얻은 기름, 그리고 기버터가 있다. 사골국은 장에 난 구멍을 치유해준다. 사골 국물과 사골 스톡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영어로 뼈 스프라는 뜻의 본 브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브랜드에서 유래한 것이다. 뭐라고 부르던 간에 뼈를 고아 만든 국물은 확실히 장점이 있다. 사골 국물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장 내벽을 보호하고 장벽의 상한 부분을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잘 준비된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사골국을 직접 만들면 영양가가 훨씬 많고 치유력도 높아진다. 당신이 이미 사골국 끓이는 법을 알고 있다면 준비는 거의 다 된 셈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이다. 항생제와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고 목초를 먹여 키운 동물의 뼈를 구입해서 아주 오랫동안 뭉근히 끓여내야 한다.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 읽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달라지게 할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